그 일은 건초용 꼴을 벨 시기인 6월에 갑작스레 벌어졌다. 복수, 대체 무슨 일이야? 혁명이야. 농장에서 인간들을 쫓아냈다고. 혁명? 혁명이라고? 나의 이름은 벤자민. 이곳 매너 농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늙은 당나귀다. 난 오랜 경험을 통해 삶은 더 이상 좋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으며 굶주림과 고통, 실망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옆에 있는 말의 이름은 복서. 똑똑하지는 않지만 우직하고 순수한 녀석으로 이 농장에서 내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동물이다. 이 농장의 주인인 존스 씨는 소송에 져 잔뜩 돈만 날린 후로는 매일 술만 마시고 있었다. 그 결과 축사는 엉망이 되었고 동물들의 먹이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만이 가득 쌓인 동물들이 결국 존스 씨를 농장에서 몰아낸 것이다. 인간들이 사라지자 농장의 동물 중에서 가장 똑똑한 돼지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었다. 나폴레옹은 사납고 고집이 세지만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반면 스노볼은 쾌활하고 여러 재주가 뛰어났지만 심지가 깊지 않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제부터 이 농장의 주인은 우리 동물입니다. 그러니 농장 이름도 매너 농장에서 동물 농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을 7개의 계명으로 만들었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요. 돼지들은 헛간 벽에 커다란 글씨로 7계명을 적었다. 2발로 걷는 것은 적이고 4발로 걷는 것이 친구이며 동물들은 옷을 입거나 침대에서 자거나 술을 마시거나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것이었다. 쓸모없는 인간들이 사라지자 동물들에게 먹을 것이 훨씬 더 많이 돌아갔고 동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불행의 서막은 두 돼지의 다툼으로부터 시작했다. 모든 동물이 힘을 모아 풍차를 세우면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풍차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허황된 소리에 속지 마시오. 풍차를 건설하는데 힘을 쏟다가는 그 전에 우리 모두가 굶어 죽을 것이오. 동물들은 풍차 건설을 두고 두 패로 나누어 싸우기 시작했고 나는 그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풍차가 있건 없건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그랬듯 나쁘게 굴러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스노볼이 풍차 건설 계획을 완성하자 풍차 건설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모였다. 투표를 앞두고 스노볼이 연설을 마치는 순간 나폴레옹이 갑자기 소리를 꽥 질렀다.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개 9마리가 스노볼을 향해 달려들었고 놀란 스노볼은 개들의 이빨을 피해 농장 밖으로 불이 나게 달아났다. 이윽고 나폴레옹이 연단 위로 올라와 근엄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 스노볼은 사실 이 농장의 주인이었던 존스의 첩자였소. 그가 남기고 간 문서에 증거가 남아있소. 이후 나폴레옹은 풍차 건설 계획은 사실 스노볼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라며 앞으로 2년 동안 풍차를 건설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풍차 건설을 위해 일주일에 60시간 일해야 하오. 일요일 오후의 노동은 자율에 맡기겠소. 단 일요일 오후 노동에 빠지는 동물은 식량 배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오. 이후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지만 먹는 것은 존스 시절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었기에 동물들은 큰 불만을 갖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으니 그의 말을 믿겠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폴레옹과 그를 따르는 돼지 무리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졌다. 돼지들은 머리를 쓰는 중요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노동에서 제외되었고 인간처럼 침대에서 자거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런 돼지들의 행동에 불만을 갖거나 항의를 하면 스노볼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워 잔인하게 처형했다. 하지만 내 친구 복서는 여전히 나폴레옹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런 일이 우리 농장에서 일어나다니 뭔가 잘못돼 있어. 내 생각으론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해결인 것 같아. 지금부터 난 1시간 먼저 일어나겠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던 복서는 결국 입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다. 복서, 어찌 된 거야? 괜찮아? 폐에 문제가 있나 봐. 내가 없더라도 풍차 일은 네가 끝내줘.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은 복서를 치료해주기로 약속했다. 농장의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인 복서가 이렇게 아프다니 비통한 일이오. 복서를 치료하기 위해 곧 병원에 보내도록 하겠소. 이틀 후 복서를 병원으로 싣고 갈 마차가 농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 마차에 쓰인 글귀를 본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 도와줘! 복서를 끌고 가고 있어! 무슨 소리야? 나폴레옹이 병원에 보내준다고 했잖아. 이 바보야! 마차에 써놓은 저 글자가 보이지도 않아! 말 도살업 및 악교 제주어! 복서가 도축업자한테 끌려가는 거야!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마차를 따라갔지만 농장을 빠져나간 마차는 금방 사라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사흘 후 나폴레옹은 복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 숨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날 밤 돼지들이 본체 안에서 위스키를 한 상자나 사서 마셨다는 소문이 돌았다. 여러 해가 흘러 많은 동물들이 죽었고 반란 이전을 기억하는 동물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나마 예전 일을 기억하는 클로버가 7계명이 적혀있는 헛간 벽 쪽으로 나를 데려갔다. 이젠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하긴 젊을 때도 난 글자들을 읽지 못했지만, 그런데 저 벽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다른 동물들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규칙을 깨고 벽에 쓰여있는 글을 클로버에게 읽어주었다. 사실 7계명은 대부분 사라지고 단 하나의 계명만이 남아있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은 1903년 당시 영국령이었던 인도 벵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버마에서 경찰로 근무하다가 작가가 되기 위해 버마를 떠나는데요. 파리와 영국에서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첫 작품 파리와 런던 안팎 해설을 출간합니다. 이후 스페인 내전에 좌파 연대 의용군에 합류했다가 목에 총을 맞는 큰 부상을 당하는데요. 영국으로 돌아와 요양을 하다가 한 소년이 말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1945년 동물의 관점에서 소련의 체제를 풍자하는 소설을 발표하게 되었으니 그 작품이 바로 동물농장입니다. 이후 1949년 최대 걸작인 1984를 완성한 조지 오웰은 다음해 건강이 악화되어 47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동물농장은 인간에 의해 착취를 당하던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켜 인간들을 내쫓고 동물농장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명을 성공시킨 이후에 지도자 계층인 돼지들만 특권을 누리면서 동물들은 혁명 전보다 더 심한 착취를 당하게 되죠.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각 캐릭터는 소련 체제의 특정 인물 또는 계급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독재자인 수퇴지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나폴레옹에게 쫓겨난 라이벌 스노볼은 트로츠키를 표현하고 있으며, 나폴레옹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말 복선은 노동자 계급을, 냉소적인 늙은 당나귀 벤저민은 현실을 도피하는 나약한 지식인을 의미하고 있죠. 소련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이유로 조지 오웰을 반공 작가로 오해하곤 하지만 사실 그는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였는데요. 소설 동물농장은 스탈린 정권에 대한 풍자를 넘어 모든 독재 권력에 대한 우화로 읽을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